근무 분위기, 작업장에 미치는 분위기의 영향. 개요. 여기서 근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원자가 묻습니다. 인력관리부의 담당 또는 부장의 답은 열이면 9번은 워킹 클라이밋, 근무 분위기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상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일상의 용어로서 근무 분위기는 조직에서 일 혹은 근무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분위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 분위기의 개념은 원래 사회심리학, 소셜 사이콜로지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서 근무 분위기는 작업장, 부서 또는 팀에서 종업원들이 경험하는 지배적인 분위기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맑음 또는 비, 더운 또는 추운 등과 같은 사무실의 일기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외부의 날씨와는 달리 실내의 날씨에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 분위기의 요소들은 모두 교류 분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30%. 근무 분위기는 그룹이나 조직이 달성한 결과에 30% 책임이 있다는 말은 놀랄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골먼은 최근 글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읍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향력입니다. 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긍정적인 근무 분위기는 직원들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가지며 어쩌면 아주 뛰어난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영향력의 범주. 조직 내 분위기는 맥클리랜드에 의하면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직의 분위기, 동기부여, 결과 사이에 계측 가능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그의 연구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위기, 동기부여, 행동, 그리고 결과. 그 이후 분위기는 혁신, 스트레스 감소, 신뢰, 이직률의 감소, 팀의 결속, 분쟁의 해결, 전문화 등과 같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맥클리랜드의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의 6 범주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명료성, clarity, 표준, standard, 책임, responsibility, 보상, reward, 지원, support, 팀에 대한 헌신, commitment. 먼저 각 범주에서의 높고 낮은 수준의 성과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한 예를 가지고 각각의 범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범주의 내용은 교류 분석의 2-3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추가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료성, clarity.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임무의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일합니다. 낮은 수준의 명료성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교류 분석의 개념, 계약. 계약은 교류 분석적 접근 방식에서 중심적인 활동입니다. 기대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모든 구성원이 포함된 성공의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각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인 에릭 번은 그의 저서에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계약은 잘 정의된 활동의 과정에 대한 명료한 양방 간의 확약이다. 공동 작업 관계, 근무 협약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다음 사항들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두 당사자는 누구인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일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이 과정에서 의도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양 당사자들은 결과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결과는 조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계약의 사실적 그리고 공식적인 면의 검토와 창출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면, 무의식적인 것을 검토하고 나타내는 것에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무의식 속에 있지만 명시되지 않은 공통의 기대들은 장기적으로 역할과 임무에 관한 모호성을 더합니다. 비록 어떤 점이 검다, 희다라고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는 언제나 숨겨진 기대들이 있습니다. 공개적 계약은 많은 장점을 가집니다. 그것은 상호 협약이다. 그것은 최소 기대치를 결정한다. 그것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으로 책임질 일들이 만들어진다. 책임의 분화가 명확해진다. 일은 평가될 수 있다. 영국의 조직 컨설턴트 줄리 헤이는 계약의 매듭짓기는 언제나 결과, 관계, 책임이라는 세 가지의 관리를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스탠다드. 종업원들은 지배적 기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이행되어야 하는 성과의 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준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또는 너무 적으면 사람들은 이미 성취한 실적에 쉽게 만족해버리고 맙니다. 교류 분석의 개념, 세상을 보는 창. 교류 분석의 개념인 인생 태도, 라이프 포지션은 토마스 해리스가 쓴 I'm okay, you are okay가 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세계적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출판된 책이지만 아직도 인쇄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독자들로부터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이 긍정적이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다룹니다. 이 책은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수용하고 소중하게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줄리 헤이는 후에 인생 태도, 라이프 포지션을 세상을 보는 창, Windows on the World로 다시 명명했습니다. 4개의 창들은 당신의 일상과 직장에서 언제나 당신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행사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들입니다. 주로 I'm okay, you are not okay 의 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리더는 직원들을 부적절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명청하게 느끼도록 만들며 그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성과의 수준은 대개 극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리더의 창이 I'm not okay, you are okay 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성취한 성과에 대하여 재빨리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I'm not okay, you are not okay의 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리더는 그의 팀 내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불꽃은 완전히 꺼진다. 그곳에는 어떤 기대도 더 이상 없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는 I'm okay, you are okay의 창을 통하여 조직의 현실을 바라보는 리더에 의해서 경험됩니다. 긍정적 OK 조직은 모든 사람들, 종업원들, 관리자들, 고객들, 스태프들의 감정과 욕구를 배려하는 조직입니다. 긍정적 조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두 가능한 한 건강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창조합니다. 긍정적 조직은 경쟁 이상의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조직은 종업원들 사이의 협동을 중시합니다. 긍정적 조직의 목표는 배움과 발달이며 그것은 종업원과 고객의 만족을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가능합니다. 조직 내에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책임, responsibility. 무엇보다도 직원들은 자신이 각자의 상사입니다. 높은 책임의식이 있는 곳에서는 직원들은 자신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격려됩니다. 만약 책임의식이 낮은 곳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좌절됩니다. 교류 분석의 개념, 자율성. 자율성은 교류 분석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에릭 번은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으나 자율적인 사람은 다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부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강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결정할 때 항상 몇 가지의 선택들을 갖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대한 사실들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나은 조망을 갖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하루 종일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무조품이 아닌 진품으로 만듭니다. 선택, 옵션즈는 교류 분석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하여 오로지 한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는 막다른 길에 들어선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만약 이 선택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바보의 정의와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바보는 똑같은 일을 계속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만약 직원들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려 할 때 적어도 세 가지의 선택안을 갖는다면 조직 내에서의 효율성은 증대합니다. 이때 리더가 그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율성을 제고시킵니다. 보상. 종업원들은 일을 잘할 때 보상을 받습니다. 고급의 인정, recognition은 칭찬과 충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 사이에 훌륭한 조화를 만듭니다. 성취한 것에 대해 저급한 인정이 있는 곳에서는 보상은 일관성이 없고 비논리적입니다. 교류 분석의 개념 스트로크.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또는 다른 영역에서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리더로서 직원들이 쏟은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듣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으로의 폐쇄, 짜증, 비웃음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자기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주목을 받지 못했다던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인정 문제를 다루는 비밀은 교류 분석의 스트로크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릭 번은 인정의 단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트로크는 부드러운 접촉을 의미하는 쓰다듬다, 스트로킹 뿐만 아니라 타격 또는 때리기 모두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만약 긍정적 스트로크, 부드러운 감촉의 스트로크, 칭찬, 관심, 돌봄을 받지 못하면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 머무르기보다는 부정적 관심, 타격의 의미에서의 스트로크, 부정적 노코멘트, 논쟁, 갈등, 벌받기로 눈을 돌려 구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거친 표현을 빌린다면 사람들은 무시당하기, 관심 부재의 상태보다는 오히려 타격당하기, 스트럭 상태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점차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잃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관심의 종류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인간은 정확한 관심의 온도, attention temperature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온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인정, 주목의 결핍은 개인적, 직업적 발달과 성장을 위협합니다. 지지. 직원들은 신뢰와 지지의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높은 수준의 지지는 직원들에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합니다. 이와 반대로 지지의 수준이 낮으면 직원들은 고립되어 있고 혼자뿐이라고 느낍니다. 교류 분석의 개념, 허가, 보호, 힘. 교류 분석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허가, 보호, 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리더와 종업원 사이의 관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허가는 일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허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변경할 수 있는 허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보호는 과도한 비난으로부터의 보호, 변화를 제한하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능력은 리더가 자기의 지식, 기술, 전문적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종업원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능력이 있는 리더는 종업원의 성장과 발달을 강화하는 것이죠. 허가, 보호 능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리더는 수면 아래에 숨겨진 문제들 그리고 갈등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팀 내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분명하게 유지시킵니다. 헌신. 종업원들은 이 조직, 이 팀에서 일하는 데에 긍지를 느낍니다. 종업원들은 헌신의 수준이 높으면 그 조직과 목표에 특별히 충성스럽습니다. 헌신의 수준이 낮으면 그들은 조직과 그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교류 분석의 개념, 방관자. 한 그룹의 대다수는 교류 분석의 게임 이론에서 잠재적 방관자, potential bystanders 라고 알려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위기가 긍정적일 때는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질을 발휘하고 업무에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bad weather일 때는 종업원들은 위축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뒤로 물러나 더 이상 그들의 진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가 기능적 부분을 맡고 있으며 또 책임을 져야 하는 팀과 조직의 발달에서 스스로 방관자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업무가 스스로 흘러가는 방식에 조용히 그리고 의도함은 없지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 즉 될 대로 되라고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짜증과 불안의 수준은 증가하며 그 조직을 이탈하거나 비방할 위험이 커집니다. 물론 방관자들은 언제나 그럴듯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맡지 않고 열외자로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조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방관자들이 행동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그들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그들이 속한 시스템 내에서 업무 진행이 순항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문제에 의해 변화될 것입니다. 영향. 조직의 근무 분위기의 중요성을 알면 당연히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보다도 리더는 근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리더는 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결과의 30%가 근무 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내에서 근무에 임하는 가치, 태도, 믿음의 영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조직 문화를 의미합니다. 교류 분석의 개념 각본. 조직의 문화는 종업원들의 전형적인 습관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각본의 개념은 교류 분석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조직으로 하여금 조직 내의 문화를 분석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모든 조직은 전설, 이야기, 그 근원에 대한 설명, 핵심적 신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컨설턴트 로사 크라우스는 조직의 각본, 문화, 이야기는 개인과 그 집단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조직이 일상에서 4가지 문제들, 즉 업무, 시간, 사람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일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에서 시간이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되는 곳, 협동, 상호 존중, 개방, 신뢰와 같은 가치들이 있는 곳, 그리고 돈이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는 근무 분위기가 조직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문화에서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요소들, 명료함, 표준, 책임, 인정, 지지, 헌신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집니다. 결론. 근무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리더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골만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직원들이 감지하는 근무 분위기의 50에서 70%는 리더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란 무엇보다도 분위기 관리자, 클라이밋 매니저입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발전하고 자신들에 대하여 좋은 기분을 느끼며 생산적이며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리더들의 리더십 변화는 근무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종업원이 불가피하게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 실시하는 퇴사 면담에서 여기에서 근무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10명의 9명은 근무 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속했던 팀의 리더에게 자신의 퇴사에 관한 책임이 있음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무나 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